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광은영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 조각가 피그말리오는 아름다운 여인 조각상을 만들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사랑에 감동받은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조각상에게 생명을 부여했는데요. 그 이후로 타인의 기대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능률이 오를 때, 이 좋은 결과가 나올 때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부릅니다. 자, 좀 더 좋은 부동산 매물 없나, 좋은 정보 없나, 좋은 상담 없나 고민하시는 분들요. 열심히 기대하시고 그 기대를 쫓다 보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응답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 실감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1부 순서죠. 생생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의 상담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릴 전문가분, 이 믿음부동산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이 포털 검색창에다가요, 이승훈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수도 나오고요, 보디빌더도 있고요, 기업인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 저희 부동산 가이드에서 이 이승훈이란 이름으로 활약상 보여주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제가 아주 좀 제대로 활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또 저희 열심히 기대해봐서 피그말리온 효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여러분과 함께 상담 시작해 봐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이 연락 주셨을까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올해 여름에 네. 2015년 6월에 입주하는 그 분당 정자동 프루지오시티 3차를 이제 오피스텔인데요. 그거를 네. 매수했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 상태에서 매수를 한 건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2015년 6월 이후에 공급 물량이 좀 많아질 거서 걱정인데 네. 분양권을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네.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보유를 한다 그러면 네. 주거용하고 업무용 중에서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네, 그럼 현재로는 네, 언제쯤 입주하시는 건가요? 2015년 6월이거든요. 6월이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양의 기쁨도 잠시입니다. 매입하신 기쁨도 잠시고 어느덧 고민거리가 지금 한가득이신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자동 쪽에 오피스텔이라고 하셨고요. 네네. 이 평형대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실평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양 평수요. 분양 평수는 이게 18.73평? 그러면 한 10평형, 전용 면적이 한 10평 정도 됩니까? 한 8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룸 형태고요. 네네, 원룸 형태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매도할지 네. 보유할지 이제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15년도에 입주면은 구입하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매도까지 네. 고려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주변에 공급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공공 분양? 아니,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 네,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 월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기회비용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잘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이 지금 공급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세요? 네네. 예, 일단은 지금 이 정자동 같은 경우는 어떤 좀 고급 좀 주거 단지로 조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카페 거리도 있고 예전에 이 정자동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 평수의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가 많이 공급이 된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때는 굉장히 좋았었죠. 초기에 공급이 얼마 없었을 때는 이런 어떤 대형 평수가 들어서게 되면서 주변에 있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고급 주거 이미지를 좀 더 고급화 시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2006년도 저희가 부동산 대세 상승기 때에는 강남의 가격을 어떻게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요층이 굉장히 탄탄하고 많은 분들이 왔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네,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많이 이제 수요층이 탄탄해져서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쪽에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린 겁니다. 예, 그래서 계속 공급을 물량을 늘렸는데 초기에는 이제 대형 아파트나 주상복합 위주로도 밀렸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공급량이 어떤 그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쪽으로 선회를 한 거예요. 예, 오피스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짓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분양이 제일 잘 됐고 수익률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공급이 많았던 부분은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나 대형 평형의 아파트 부분에도 많았던 부분이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분양했던 거는 나름대로 성공적이었고 분양성도 뭐 정자동이라는 어떤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2015년도가 되면은 그때까지 지어진 오피스텔이 점차적으로 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임대 수요 부분에서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현재로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2, 3년 정도 돼서 공급량이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는 그때 되면은 이제 이런 원룸 형태인지 뭐 투룸 형태인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나와 비슷한 평수에도 평형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이 지역의 수요층은 한정되어 있고 공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어떤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피스텔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아파트처럼 뭐 계속적으로 오르거나 이런 차익형 부동산하고 전혀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들은 수익이 얼마인지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요가 분산되게 되면서 뭐 예를 들어 1억에 100만 원 받던 게 1억에 90, 80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게 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예를 들어 6%를 맞추다 보면 거기에 맞게 매매가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나와 비슷한 평형대가 많다고 하면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수익률에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고 매도를 하시는 전략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매도 시점을 한번 잡아본다면 어느 시기가 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입주 때까지 기다려 보시다가 입주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입주 때는 어쨌든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주하기 뭐 한 6개월 전서부터 입주 사이 요 기간 동안에 매도하시는 것이 좀 경기 순환에서 좀 가장 상승기 때일 것이고 또 어떤 그 수요자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미지도 좋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추후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셨던 대로 공급에 대한 우려, 역시 수요 부분에 우려가 있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네요. 시청자님. 네, 참고가 됐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나요? 예. 도봉구 창오동 네, 북한 아이파크 41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북한 아이파크요? 북한산 아이파크. 네, 북한산 아이파크요. 네. 네, 41평을 5년 전에 6억 1천에 샀는데요. 네네. 지금 시가가 5억 3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현재 지금 실거주 중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의 북한산 아이파크입니다. 네네. 저도 이쪽 지역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네. 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높으신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곳을 직접 이 단지도 많이 가봤는데요. 네. 일단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산 아이파크 42평을 갖고 계시다 그랬나요? 네네. 네. 일단은 뭐 지금 실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지금 네, 거주하기는 어떠세요? 거주하기는 편해요. 그래요?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역도 가까워서. 네. 저도 여기 아는 지인분이 있어서 뭐 몇 년 됐습니다만 여러 번 가봤었는데요. 굉장히 네네. 좀 단지가 또 크고 주변에 좀 네. 산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실거주하기는 상당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투자성인 부분과 실거주적인 부분이 약간 또 다르다 보니까 약간 네. 좀 분리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세가 좀 많이 하락했나요? 네, 많이 하락했어요. 취득가랑 어느 정도 지금 손실을 입으셨나요? 7천 정도요. 7천만 원 정도요? 네네. 네.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가 뭐 그 창동역에서 제일 가깝잖아요. 네네. 창동역에서 한 도보로 한 8분, 10분 정도 걸리죠. 네. 그래서 대단지라는 것 치고는 이 정도면은 뭐 거리가 멀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역세권 이제 주변에 뭐 일반적으로 대단지가 못 들어간다고 감안했을 때 대단지가 뭐 8분에서 10분 정도면 크게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살기도 편하고 주거 환경도 괜찮은데 네. 왜 떨어졌을까요, 가격이? 그러니까요. 대단지라서. 네. 그 이유를 조금 뭐 아셔야지만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이게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이 네. 단지가 굉장히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원래 대단지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대단지라는 것은 이제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나쁜 거냐면은 공급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창동, 창오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상당히 중심부에서는 좀 약간 벗어났지 않습니까? 네. 예,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 좀 끝자락이다 보니까 네. 수요층 자체는 좀 외곽을 좀 약간 지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량은 상당히 많았고 네.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하고 강북하고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컸거든요. 지금보다도. 네네. 그래서 강남은 불펜이 그래서 뭐 강남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강북은 좀 오르기 힘들다라는 어떤 인식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네. 당시에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강북 쪽에는 어떤 아파트나 뭐 부동산을 구입하면 뭐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 가격이 좀 떨어진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20평대나 30평대 같은 건 어느 정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계층이 존재하는데 42평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실거주도 상당히 좀 적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게 만약에 이 지역 자체가 창동이 아니라 이런 단지가 뭐 강남이라든가 다른 쪽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건 아무 네. 문제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에 생각해 보시면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 구입 언제 하셨죠? 5년 전에요. 5년 전에. 그래서 2000년대 중반이었던 그때는 대형 평수가 소형 평수보다 훨씬 인기가 많았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때는 뭐냐면은 뭐 강남 서초 송파나 아니면 뭐 여의도나 목동이나 뭐 이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에 대한 대형 평수가 선호도가 높았던 거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수요층도 굉장히 적고 근데 네. 반대로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많이 쏟아진 겁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어지니까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딱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럼 지금 시점에서요. 네. 사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요? 향후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금액이니까 네. 가격이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대신에 이제 경기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약간의 소폭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파트만 오르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전반적인 대세 상승일 때는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거주라면 모를까 만약에 투자 목적이시라면은 어디든 다 오르는 거니까 여기도 오르지만 다른 지역이 더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있겠죠. 그럼 순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요거를 매도하고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쪽에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더 나은 전략이겠죠. 네. 아, 그래서요. 네. 지금 이걸 매도하고 네. 의정부 옆 쪽에 가능역 쪽에 네. 상가를 사려고 하거든요. 상가요? 네. 네. 근데 상가를 구입할 때요. 네. 대지를 봐야 되는 건지 건물을 봐야 되는 건지 네. 그런 팁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 대지나 이런 걸 보실 때는 나중에 상가가 많이 노후되었고 상가의 어떤 재건축 부분에 있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네. 거라면 대지를 잘 보셔야겠지만 새로운 상가를 받게 됐을 때 대지가 중요하니까 네. 그런 게 아닐 때는 일반적으로 상가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매매가가 얼마고 여기에 지금 맞게 수익이 얼마큼 생기는지 그래서 수익률이 과연 얼마큼 나오는지 그 지역에서 평균 이상이 나오는지 아닌지 그죠? 아, 예. 네,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가인가 아파트 상가인가 로드 상가인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예, 요거는 따로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릴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요, 저희 방송 네.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다음 분의 전화 빠르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지역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수지 이지구에 현대성우라고 24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팔고 지금 저기 분당 야탑 쪽으로 오고 싶어가지고요. 아, 수지냐, 야탑이냐. 아이고, 네네. 지역 이름이 무슨 가요대전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지 쪽에 무슨 아파트셨죠? 현대 아파트였나요? 네, 현대성우요. 현대 성우 아파트? 네네. 현대 성우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데 몇 차신가요? 수지 2지구의 신정마을. 2지구. 예. 지금 24평이세요? 네, 24평요. 예, 요거를 매도를 하고 야탑 쪽으로 이동하시려는 거죠? 네네. 네. 일단 뭐 용인이나 수지 쪽에서 굉장히 어떤 방송 중에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요. 네. 예, 이거는 이제 그쪽에 워낙에 공급량이 많은 거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 분들이 어떤 방송을 많이 주시는 건 굉장히 좀 고민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네. 공통적으로 보면은 용인 수지 쪽은 대표적으로는 공급이 좀 과잉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급이 좀 많이 있어도 좀 이렇게 약간 차별성,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 있고 비역세권이 있고 내지는 뭐 브랜드가 틀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다양하게 그 수요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네. 용인 수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슷한 연식, 어떤 비슷한 어떤 그 평형대, 비슷한 브랜드들이 대규모로 몰린 겁니다. 비슷한 네. 시기에. 그러니까 공급이 워낙에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예,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난개발 지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뭐 2006년도 어떤 경기 호황기 때 용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의 미디어에서 용인에 대해서 간접 홍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설사도 이쪽이 땅값이 싸고 분양을 했다 그러면 다 그냥 선분양으로 다 처리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무분별하게 좀 개발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2008년도, 9년도 경제 위기랑 맞물리게 되면서 확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전의 금액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이 가치에 가장 적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좀 상승하기는 어렵고 네. 그 지금 실거주시죠? 아니요. 지금 그 새로 전세 오셨습니까?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세는- 야탑에 구입하시는 것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이제 실거주 하려고요. 지금 거주 어디 하시고요? 성남 은행동이요. 아, 그럼 은행동 곳에서 옮기시고 이건 팔고. 네네. 네. 그러면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뭐 실거주시라면 사실 용인도 뭐 그냥 나름대로 거주할 만한데 투자성으로는 별로 없다는 뜻이고요. 야탑 네.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개발이 어떤 완료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있지만 전반적인 기반시설 다 들어온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입지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울하고 접근성이라든가 뭐 분당 판교에 대한 접근성 부분은 용인 쪽보다는 판교 야탑 쪽이 더 가까우니까 네. 뭐 굳이 이동을 하시게 된다면 그쪽으로 이동하신 편이 나중에 상승기 때는 조금 더 오름폭이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네네. 네, 두 가지 지역을 놓고 좀 고민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설명이 좀 도움이 됐을까요? 예, 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혹시나 또 다른 투자 전략 필요하시면요. 방송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개인적으로 전화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지역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여기 소사 삼거리하고 소사 지하차도 이 부근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523-80이랑 요 부근에 저희가 14,000평 정도 재개발 예정이 네. 있어가지고요. 네네. 이게 거의 한 10년 걸렸는데요. 네. 이게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서요.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쪽 지역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나 이게 좀 궁금해서요. 네, 또 오셨습니다. 이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속 썩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전화 주시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523-80번지라고 그러셨죠? 네네. 제 지도를 잠깐 봤는데 부천역하고 소사역 가운데가 맞습니까? 아, 네, 그 소사 삼거리부터 네. 소명 지하차도구 부근이거든요. 지하차도 바로 앞이네요. 네, 거기 이제 14,000평 정도인데요. 네. 요게 이제 저희가 거의 10년 됐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온 지가요. 지금 거주는 하고 계세요? 네, 거주는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재개발된다고 해서 여기 집이 너무 노화가 돼서요. 네. 지금 얼른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너무 답답해서요. 뭐 지금 재개발이 안 앞으로 되는 지역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조합 그 원들 중에 어떤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된 경우도 있고 전반적인 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네. 어떤가요? 좀 후자인가요?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진행이 안 되는 쪽인가요? 예, 예. 건설 업체도 지금 다 이제 계약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50억이라는 돈도 또 이제 시공사에서 해줘가 썼거든요. 아, 예. 예, 진행이 어느 정도 그런- 진척되다가 안 된 거네요. 네, 이제 네. 경기 하락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지금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렇겠네요. 집이 막 낙후가 돼서 집이 네. 막 비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른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일단은 이쪽 지역 자체의 입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역도 뭐 먼 편은 아니고요. 또 도로도 네. 이제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 이제 부천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상권 시설도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떤 뭐 터미널도 있고 뭐 대학교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주변에 어떤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내 집 자체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만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분양성도 어느 정도 있고요. 예, 네. 그러면 재개발만 진행되면 다 난사용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 이제 경기가 이제 어떻게 회복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근데 가장 포인트는 여기는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뭐 주변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실 좀 노후된 집에 또 거주하시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네. 메시지도 붙기고 힘들 부분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재개발의 진행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네. 그래서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경기 상황이 조금 이제 살아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뭘 어떻게 뭐 매도하거나 이런 것보다는요. 향후에 네. 한 1, 2년 정도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 네. 예, 지켜보시고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조금 보유하셨다가 예, 그때 네. 매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매도하시게 되면 어떤 진행 상황도 안 되는 상태에서 수요가 잘 달라붙지도 않을 것이고 좀 매도하시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낮은 금액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일단이 지금 너무 노화가 된 상태라서요. 네. 얼마나 기다려야 되나요?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좀 더 지켜보시고 노후돼서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 약간의 수리만 통해서 예, 네. 일단은 좀 한 1년 정도를 더 보유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재개발이 네. 만약에 그때 진행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금액에서 더 빠지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예, 조금 더 네. 보유를 하시는 부분이 낫겠습니다. 네, 재개발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 시그널 혹시나 네. 뭐 미리 좀 포착해 보자면 어떤 신호를 보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 재개발 구역별로 약간씩 틀린데요.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경기 상황 자체가 좀 나빠서 어떤 그 건설사들이 이제 미분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물러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 좀 매몰된 비용도 있고 또 경기가 조금만 활성화되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나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진행 여부는 경기가 좀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다가 멈춘 거기 때문에 앞으로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면서 좀 신호를 잡아봐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시청자님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 있으실 때 또다시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승훈 대표님의 여러 가지 전화 상담 내용들 들어봤습니다. 뭔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무료 세미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훈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핵심 투자 지역 분석과 성공 투자 3단계 노하우까지 전하는데요. 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고요. 02-2077-6352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 장소 더 자세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방송 후에도 이어집니다. 02-2077-6352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1부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믿음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승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이슈 정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110가구로 전달에 비해 2,009가구가 줄어 2개월 연속 증가 후 다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전달보다 2,232가구가 줄어들어 지난 2009년 9월 2,400호 감소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달보다 1,786가구 감소한 2만 4,667가구로 5달 연속 줄었으며 2008년 5월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서브는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615만 800여 명으로 6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서브는 최근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해 일반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청약통장의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도청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현행 계약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비율을 현행 70%에서 50% 등으로 축소하고 다운 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국정감사에서는 141조 원에 달하는 부채 문제 해소 방안이 최대의 화두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상반기 부채가 141조 원, 이자를 내는 금융부채가 107조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미매각 자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계획과 실제 토지 현황이 달라서 해약되거나 매각 제한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고 매각 지연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기로 하는 등 전사적인 자구 노력을 했다는 호언장담과는 좀 다르다. 부채의 원인을 보면 자체 사업 외에도 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부분도 있는 만큼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사장님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말에 책임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실. LH의 청렴도가 국토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가장 낮다는 점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LH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았고 전체 26개 공공기관 중 2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사장은 외부 평가 지표가 낮은 점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열린 LH 사옥 밖에서는 성남 재개발구역 세입자, 이천 마장 택지지구 주민 등 민원인들의 반발이 계속됐습니다.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은 LH의 업무가 많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민원이 잦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달 초 용산구 현장시장실을 방문에 이어 오늘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재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은 용산구 현장시장실 후속 정책 투어로 오후 2시부터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구역 전역을 돌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7년간 거래 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는 하지 못한 채 세금만 내왔다며 적절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인데요. 오늘 연락 주실 번호부터 고지할게요.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시는 두 분은요. ENR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만큼은 4미닛 현아가 부럽지 않습니다. 자, 현아 소장님, 오늘 어떤 매물 가져오셨나요? 매우 영광이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투자 금액이 3,900만 원 소액 투자입니다. 연수익률이 10.2%예요. 자, 지금 현재 제가 그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 지역하고 다른 광진구에 위치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철문처럼 단단한 문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입지가 단단한 곳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역세권의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개발의 후속으로서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수동과 용산 쪽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동과 용산 쪽이다 하셨는데 자 그럼 먼저 성수동 쪽으로 가보면서 그 정보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입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도보 4분,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여름 8월이었고요. 6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자,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그리고 임대 가능 금액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성수동 최근 이쪽에서는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리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 분단성 개통으로 인해서 네. 강남과 한정거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분당선이 그 서울숲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 있고요. 바로 인근에 2호선 뚝섬역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의 입지로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 다양한 개발 호재죠. 한강변이라든지 뚝섬역 지구단위 계획, 인근에 대형 상업 업무 빌딩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또한 IT, 바이오 산업 단지로서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상업 건물 들어설 지역으로서 미래 가치가 풍부한 점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저렴한 분양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세 대비해서도 분양가가 원래는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였는데 지금 금매로 2억 4천대로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2천에 월세 130만 원으로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 개발에 따른 입주권 개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거형 신축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시내 웬만한 도심지를 다 지나는 2호선 그리고 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매물입니다. 사실 그럼 지하철 말고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한 교통 좀 잘 갖춰져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지하철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이 돼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인근에 보면은 성수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5분 정도 거리면 실질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가장 인접한 지역이라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같은 내부 순환도라든지 주변에 보시면은 그 강변북로 그 인근 지역에 다양한 그 노선이 있기 때문에 시외가 그 접근성뿐만 아니라 도심 우리가 시청이라든지 여의도 이 접근성도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서울숲 공원이 있는데요. 35만 평의 서울숲 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7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지역으로서 그만큼 이 입지가 튼튼한 지역이면서 한강변 조망권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시설이 우리가 말하죠. 요즘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이런 그 고용 창출이 많은 대형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서는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상 브로 디지털 단지처럼 이 지역의 상업과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쪽 지역에는 서울숲 쪽에 보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 2개가 딱 서 있고요. 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약간 노후화된 곳들 많이들 발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개발될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한 부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그 갤러리아 폴이라고 네. 이 아파트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강남을 누르고 지금 현재 최고가의 그 입지로 인해서 이 지역의 최고의 아파트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인근 지역이 바로 보면은 그 3표 레미콘 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앞으로 그 현대에서 야심찬 그 개발 계획으로 글로벌 비즈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온 상태인데 지금 기부 체납 부분하고 서울시 간에 상당히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110층 높이로서 대형 건물이 들었으면 그 서울숲공원과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센터로 개발될 예정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3만 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이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뚝섬역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서 체계적인 안정적으로 이 지역이 또 개발되는 호재가 있고요. 바로 인근 지역에 보면 성수역 주변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고밀도 개발 예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발 계획이 된다면 본 매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권에 해당되는 그런 매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강변에 보시면 한강변 주변에 실질적으로 8,000세대의 전략 정비 구역이 지금 개발에 그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공업 지역은 높은 용적률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의 IT, 바이오 관련 고밀도 지식산업센터로 계속적으로 개발된 호재가 있다는 부분이 이 지역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향후의 미래 가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요소를 다루고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표 레미콘 부지가 비즈니스 센터 건립, 이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고요. 이 밖에 이 전략 정비 구역으로서 개발 기대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어진 지 한 2달 정도 된 건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좀 매력 발산할 만큼 좋은 매물일까요? 예,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일단 현장에 가보시면은 웅장한 면이 상당히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총 지상 6층에 지하 1층과 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율이 150% 정도 상당히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노열층 3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거실이 장점이면서 기본 옵션에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층마다 CCTV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도 뛰어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부는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옵션을 꾸몄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는 부분하고요. 안정적으로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격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점 처음에 가격 메리트를 좀 작용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요, 유난히도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 이 세금 혜택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예. 가격 메리트랑 그 세 혜택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분양가가 파격적으로 건축주가 보유분이 지금 몇 개 남았는데요. 이 부분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세 대비해서 4천만 원 정도 저렴한 급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은 예전에는 그 오피스텔에 대해서 세금 그 혜택이 별로 없었는데요. 올 부동산 정책부터 실질적으로 생애 최초 그 주택자금 처리라든지 양도세 5년간 비과세 부분 이런 모든 혜택이 주거용과 똑같이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많은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금액과 수익률까지 가장 중요한 네. 부분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현재 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금융권에서 이용할 경우 약 1억 4,50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임대차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에 세입자가 현재 2년 계약으로 교주 중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 7,5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은행 이자를 제하고도 한 달에 약 75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 투자 대비했을 때 약 12%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개발 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 지역 개발 수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 입주권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지분 투자 개념도 생각하시면 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밭이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인데요.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죠. 네, 이번에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입니다. 어떤 정보일지 기대가 되네요. 먼저 보고 올게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교보 3분이고요. 2호선 건대입구역 교보 10분입니다. 준공연도 지난해 2월이었고요. 8층 건물 중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9,9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5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화양동 이쪽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할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추천 포인트 네. 2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네, 광진구 화양동의 준주거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본 매물은요, 초급매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조건 2천만 원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에 1억 원 이하의 매물이 전혀 없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슷한 시세로 비교했을 때도 1억 2천만 원 이상의 매물은 있어도요. 1억 원 이하의 매물은 없다라는 게 큰 추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기 위해서는요. 공실률이 제일 가장 큰 고민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공실률 제로입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이요. 33세대인데요. 자, 이 33세대 모두 다 임차인이 모두 들어 있고요.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목적으로 처음에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2012년 2월에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세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매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공실률 제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 매물 같은 경우가 세종대 바로 인근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고요. 건대 바로 옆에 초근접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이 대학생들만 하더라도 약 4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4만 명에서 기숙사는 한 5천에서 6천 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는 통학하거나 인근에 주택을 얻어서 지금 거주 중인데 바로 그 인근 지역에 바로 속한 바로 이 화양동 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뭐 직장인 임대 수요도 많고요. 또한 상업시설이 지금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시설과 연관된 종사자들의 임대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시세 대비 저렴한 점 그리고 수요 부분에 대한 걱정 덜어내자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건대 입구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네. 활발한 지역이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현아 소장님 이미지랑도 좀 유사해요. 네. 이 지역 앞으로 뭐 교통 부분 입지 어떤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공실률 제로가 되려면은요, 뭐 교통 부분도 좋아야 되고요. 또한 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 역시 좋아야 됩니다. 자, 교통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통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도보 3분 거리의 초근접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호선, 7호선이 있는 건대 입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습니다. 또 영동대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요. 영동대교를 통해서 강남구 청담동까지 바로 연결이 10분 이내로 가능하고요. 또한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성수동하고 바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수동 그 직장인의 임대 수요도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쾌적성과 그 쾌적성과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린이대공원이 바로 근접거리에 있고요. 세종대 캠퍼스, 건대 캠퍼스, 그다음에 한강시민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생활 환경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한 바로 인근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 포인트로만 하면은 이 지역에 바로 건대 입구역이 있죠. 자, 하루 유동인구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상권이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이 직장인들이 그 주택을 찾을 때 생활의 편리성 또는 그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이 가깝고 그다음에 생활시설이 편리한 이쪽 화양동 쪽으로 광진구에서는 뭐 수익성이라고 하면은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 팁으로 뭐 대학교 주변에 매물 관심 가져봐라 이런 네. 얘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쪽은 그럼 세종대, 건대 두 개의 학교가 딱 네. 버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이쪽 지역 이 입지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개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본 매물이 속한 이 화양 1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업무시설이나 뭐 이런 업무시설들이 많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특히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능동로가 있습니다. 능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지정되어 있거든요. 자, 뚝섬 유원지역에서 건대 입구역, 그다음에 이 매물이 있는 어린이 대공원역까지 연결되는 그 대로변을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요.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및 상업 시설을 지원해주는 그런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 시설과 뭐 복합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면은 뭐 이 지역에 있는 화양동 뭐 앞으로 집가 상승은 예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얼핏 사진으로 소개가 됐을 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줬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건물은? 건물은 2012년 2월, 작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포인트가 왜 급매물로 나왔냐면 네. 건축주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있긴 있는데 의견이 안 이루어져서 지금 다툼 끝에 지금 모두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매물로 나온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 건물은요. 8층인데요. 1층에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는 매물입니다. 본 매물은 8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네, 고래 싸움에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격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 시세 대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주변 시세는 한 1억 2천만 원 이상이고요. 네. 1억 원 이하의 매물은 이 매물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매매 가격 9,900만 원이고요. 임대차 지금 현재 1,000만 원에 50만 원 들어 있습니다. 대출이 5천만 원 정도가 가능한데요. 4% 연 이율로 했을 때 월 이자가 16만 6천 원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투자 금액이 3,900만 원인데요. 월 수익이 이자 제하고 월 33만 4천 원이고요. 연 수익으로는 408만 원이 발생하는 매물로서 수익률 10.2%의 고수익 매물입니다. 네, 연간 수익 408만 원, 임대 수익 봤을 때 10.2% 정도 예상하고 계시네요. 광진구 화양동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네, 매물정보 문의사항은요. 02-2077-6393번이고요. 저 조금 아까 김철문 이사께서 성수동과 용산 쪽 매물을 소개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산 쪽 매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올게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4분, 공덕역 도보 6분 거리고요. 준공연도는 2014년 4월로 예정돼 있네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2억 3,3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효창동 매물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알고 가야 될,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부터 확인할게요. 네, 용산 지역은 개발 지역입니다. 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한 곳이 효창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개발 투자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주거 환경이 쾌적하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도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다수의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역세권의 가치로 인해 임대 수요도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데요. 효창공원역과 공덕역 대로변에 이미 개발이 거의 완료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으로서 앞으로 20평의 아파트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효창동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 주택이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희소 가치로 인해서 이 매물 같은 경우 넓은 거실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넓은 거실에 내부에 아트홀까지 설치할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소득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 그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렴한 매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입주권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주변에 뭐 주거지가 많다면 일단 충족돼야 되는 게 아무래도 이 교육 여건도 좀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갖추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도보 5분에서 7분 거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양한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한일고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한일고 하면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스카이대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뛰어난 사립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라든지 주변 지역 보시면은 이런 학생 수요를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주변 지역 교통 부분에 대해 조금만 더 언지를 주시죠. 네, 본 매물은 바로 효창공원역과 더불어 4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경의선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호재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덕역 주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호선과 6호선, 경의선, 공항철도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 같은 도보로 약 6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의도라든지 종로, 시청, 인근 지역의 다양한 지역까지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인근 주변에 바로 강변북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권이라든지 일산, 그리고 시외가 그 접근성이 뛰어나다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이 인근 지역에 보시면 편의시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공덕역 주변 같은 경우는 상업과 업무 고밀도 지역으로서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역과 또 공덕역 주변에 양옆에 이마트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주부들의 생활에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겠고요. 바로 또 상단 쪽에 서울역이 있습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 앞으로 많은 상업시설이 계속적으로 입점할
생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상업시설도 두루 갖춘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 서울역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인데요. 네. 이 서울역 쪽에 뭐 개발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 호재는 저희가 받아갈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뭐 이 지역에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좀 와이드다 보니까 그의 대체 개발지로 서울역 주변이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국제 컨벤션센터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맞은편의 전자상가 주변 지역이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급 호텔로 세 동으로 1,800실 정도로 지어질 예정이라는 부분이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인근 지역에는 바로 효창역 주변 또 인근 지역 재개발 수요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수요는 튼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요 부분에 대한 걱정까지 덜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건물 특징 그리고 수익률까지 가격 메리트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용산 지역의 매물적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 매물가 같은 경우 2014년 3월 달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제로 방 둘에 그 넓은 거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총 그 지상 5층에 지하 1층하고 1층은 주차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차율이 세대당 1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 같은 매매 금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임대차는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 대출을 1금융권에서 1억 6천 정도로 상당히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 4,300만 원 투자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도 3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9% 정도의 안정적인 임대소득과 더불어서 개발에 따른 향후에 그 20평형 아파트 입주권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익률도 연간 임대수익 한 9%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뭐 홍익대라던가 학교가 좀 있잖아요. 이 학교 네, 부분 수요 간단히만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대학교 노선이 지금 6호선이 있는데요. 6호선 같은 경우 지하철로 서너 장 정도의 홍대라든지 서경대 인근 지역의 다양한 그 주변에 대학교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근 지역의 대학생 수만 하더라도 거의 9만 명 이상을 볼 수 있겠고요. 이태원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외국인 수요가 이 지역의 주거 수요로 지금 찾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상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네, 오늘 매물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3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김철문 이사, 김연아 소장이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